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을 DH,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종 신문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팔아서 배민을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분의 88%, 그러니까 4조 원어치를 사서 배민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승인을 한 거죠.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요기요를 팔아라 이거죠. 사실 이거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에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혀진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한번 확정을 짓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DHK,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지분 100%를 전부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DHK 지분 100%는 요기요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배달동, 푸드플라이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요기요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요기요를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결합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중간 이제 투자자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민을 가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사서 딜리버리 히어로에 파는, 그래서 87% 정도 되고요. 요게 상대회사 경영진이라고 하는 거는 김봉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제 여러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대회사 지분 중에서 약 1%를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88%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경영진은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딜리버리 히어로에 이제 편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려진 청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은 결국엔 우아 DH 아시아라는 그 합작 법인을 만들 겁니다.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법인을 만들 거고 50대 50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회장을 김봉진 이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봉진 대표가 회장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잘 보시면 이미 그 우아한 형제들은 한국,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합작법인이 되면서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것들에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에서 좋은 점만 딱 봤을 때는 배민이 이제 아시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 합계가 지금 거래 금액 기준으로 99.2%로 1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회사의 점유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민, 요기요, 배달통 이것들을 모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민과 요기요가 합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2위라는 것은 이 합친 이 당사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카카오 주문하기가 4위 회사기 때문에 이제 4위 회사기 때문에 이 나머지 1, 2, 3위들이 모두 합쳐지면 두 번째 회사가 되겠죠. 2위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격차가 25%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뭐 99.2%인데 그럼 25% 아래냐? 25% 아래면 75%를 카카오가 먹고 있느냐? 이 얘기는 아니고요. 경쟁 제한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경쟁 제한성을 그 판단하는 근거로서 25%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저희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이쪽의 역할인데 그
그런 것들을 경쟁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한다, 경쟁 제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시장 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 이상 차이가 나냐 안 나냐가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이 7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기요를 다 판다고 해도 이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들고 나온 것은 99.2%는 너무 심하지 않냐. 요기요는 팔아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배민의 점유율을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배민을 가져가는 대신에 요기요를 팔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라.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99.2%를 가지고 있어요. 매출액 기준 99.3% 비슷하죠. 이용자 수 90% 가까이 되고요. 다운로드 수도 98.2% 거의 압도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회사들을 모두 합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래 거래금액 99.2%를 분석을 해보면 배달의 민족이 78%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DH코리아 소유가 되어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앱들을 보면 요기요가 19.6%, 배달통 1.3%, 푸드플라이 0.3% 해서 나머지들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기요만 팔리는 것은 아니고 DH코리아의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요기요부터 푸드플라이까지 모두 이렇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DHK 지분 전부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줬고요. 6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별표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뭐 사정이 있으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H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에는 1년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딜리버리 히어로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냐? 2011년 독일에서 시작된 회사인데요. 이게 좀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나라 이름이 많이 나와요. 독일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그 창업주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제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12년에 요기요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유럽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요기요로 한국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는 독일에서 시작된 독일 본사에 있는 회사가 독일 음식 배달 사업을 네덜란드 회사에 매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대단하죠. 아직 본사는 독일에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의 배달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는 남아공 회사예요. 남아공의 네스퍼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민이 팔린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막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었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최대 주주까지 올라가면 사실 게르만 민족이 아니고 아프리칸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스퍼스는 어떤 회사냐? 그럼 네스퍼스는 어떤 회사냐라고 봤을 때 글로벌 전문 투자 회사로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을 22.2%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스퍼스가 재밌는 회사예요.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랑 비교를 할 정도로 좀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 쪽에 다양하게 투자가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은 잘 모르는 이제 회사일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프리카 시총 1위의 회사고요. 딜리버리 히어로 여기 있습니다. 푸드 딜리버리 쪽에 딜리버리 히어로를 22%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텐센트의 지분을 31%를 가지고 있어요. 텐센트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IT 기업을 나라시를 쭉 하면 4위에서 5위 정도 수준에 항상 랭크가 되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한 800조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 조금 아래 정도? 굉장히 큰 회사죠. 텐센트 지분을 31%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텐센트의 최대 주주가 남아공 회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럼 중국이 지금 뭔가 아프리카의 페이퍼 컴퍼니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네스퍼스가 텐센트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일찌감치 한 거죠. 그래서 네스퍼스는 텐센트와 함께 고속 성장을 했고 지금의 미디어 그룹이 됐습니다. 다시 딜리버리 히어로로 돌아와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43개국에서 배달앱 시장을 진출을 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시아권이 있고 유럽권이 있고 남미권이 있는데 각각 이제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배달앱 시장에 모두 진출을 해 있어요. 그 중에서 푸드판다라는 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4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푸드판다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푸드판다가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기요나 푸드플라이 배달통을 제외하고는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앱이 푸드판다를 통해서 되고 있죠. 푸드판다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봉진 대표가 딜리버리 히어로와 지분 관계를 가지고 회사를 그러니까 합작 회사를 만들 거잖아요. 우아 DH 아시아를 만드는데 그쪽에서 공략하는 나라들과 지금 푸드판다가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쳐서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했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푸드판다를 그대로 둔 채로 배달의 민족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11월에 공정위에서 이미 그 보고서가 사전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가면서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도 어떤 반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요기요를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원래는 본사에서 못 팔겠다. 에이, 말도 안 되지 왜 파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났죠.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기사가 떴어요. 요기요 판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요기요를 파는 게 더 훨씬 이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공정위의 발표가 나자마자 물론 명령이기 때문에 배민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요기요를 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그래 뭐 배민 저기 아프리카로 팔리는 거 알겠다. 근데 그러면 요기요는 누가 사가냐? 요기요 지금 2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2조 원의 요기요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배달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배달의 민족을 제외하고 몇 개가 있죠. 그중에 쿠팡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쿠팡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가 많은 기업이에요. 근데 2조 원의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카카오랑 네이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카카오는 앱 내부에서 음식 주문하는 그 서비스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크지 않고 있죠. 뭔가 카카오가 그러니까 음식 배달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싶을 정도로 뭔가 발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크게 큰 M&A를 통해서 요기요를 산다? 그러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한 번에 2위 회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좀 매력이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는 지금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4조를 써서 그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이버는 앉아서 2천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많이 그러니까 그때 많이 주가가 올랐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기요 매수에 좀 적극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걸 지분을 팔고 요기요를 취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하죠. 아직은 좀 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발표가 난 거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이걸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배달의 민족을 살 수가 없어요. 합병이 승인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6개월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진행이 되고 의외로 헐값에 나올 수도 있다. 2조 원대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물론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대신 결국에는 독일에 상장되는 요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독일 회사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배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 딜이 마무리되는 요기요를 포함한 이 딜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스케어의 기업스다 배달의 민족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